네, 지금 3시 57분이고요. 4시 되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3시 59분이고요. 1분 후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렸더라고요. 많이 풀렸어요. 어제, 그제, 3일 동안은 아주 너무 추워서 몸을 피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추웠는데, 또 오늘은 또 갑자기 또 편해졌, 따뜻해졌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손진우님, 반갑습니다. 네, 칭찬 감사합니다. 4시 됐네요.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V그룹 투자 아이디어 공유 시간은 1월 14일이고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시장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이제 미국 S&P 500이 주봉 기준으로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이 이제 계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어요. 계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죠. 계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 가서 이제 하락을 할 건데 그 하락하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나 곧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과거에 보면 2020년 이제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급락을 하고 아닌가요? 그 전인가요? 코로나가? 잠깐만요. 코로나 그 전이겠네요. 이때가 이때네요. 코로나 때 급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랜 기간 한 2년 동안 계속적으로 유동성의 힘으로 상승을 했는데 주봉을 보면은 이제 여기 신호가 자주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다시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MACD를 말씀을 드릴 때 이게 이제 사이클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제 매수 신호는 대략적으로 64일, 하락 사이클은 한 57일 이렇게 이제 평균이 이런 날짜로 되는데 이제 이게 요 평균이 아니라 이렇게 되게 자주 매도가 자주 발생하는 거는 이제 변곡점에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변곡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많이 하락했다가 이런 변성이 나오면 이제 상승할 수 있고 반대로 많이 상승했다가 이런 이제 신호가 자주 나오면 다시 하락
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가구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변곡점이 자주 발생을 하니까 이제 오랜 기간 거의 한 1년 정도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이런 모습이 가구에 비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자주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언제인지는 모르죠.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결국은 하락을 하면은 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언제인지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매도 신호가 한 번씩 나올 때마다는 조금 이제 조심은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2주 전에 또는 2주 전에 이제 2, 3주 전에 미국 S&P 500 기준으로 매도 신호가 좀 강하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미국 시장은 조금 불안한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 와중에 이제 트럼프 당선 취임식이 1월 20일 날 있으니까 사실 이제 그 미국이 나름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기대감으로 많이 오른 게 있으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어 이제 취임식 전후로 주가가 좀 조정받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미리 이제 한 3주 전부터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서 이제 취임이 미리 조정을 또 받았으니까 또 취임 당일날은 뭐 반등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아직 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게 당장 또 꺾일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제 지나가 봐야지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어찌됐건 이제 미국이 이런 모습을 나오면은 좋은 모습은 아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조금 약간 좀 뭐 특별한 건 없지만은 좀 조심해야 되는 분위기는 아직 형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미국 S&P 500만 그런 게 아니라 나스닥도 그래요. 나스닥도 음, 결국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미리 조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한 3주 전부터 좀 올라가서 강한 모습을 보여서 나스닥이 좀 올해 좀 강할 줄 알았는데 다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꺾이면서 나스닥의 주봉이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S&P 500을 따라서 나스닥이 매도 신호가 나온 거고요. 그나마 이제 제가 저번 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올라갔으니까 이게 이제 갑자기 이제 음봉이 큰 게 나왔잖아요. 음봉이 나오기 전에는 이게 이제 살짝 돌아서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올 것 같다. 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한국, 대만 이런 나라들이 반도체가 많았던 나라고 반도체 지수가 이제 같이 이제 조정을 받아서 약했던 모습을 보여줬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저번 주만 해도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서 한국, 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고 그리고 나스닥도 좋아지고 그러면 이제 S&P 500도 좋아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어찌됐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 큰 음봉을 내면서 매수 신호가 발생 안 하고 지금 저 매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오는 거고 뭐 이런 거는 이제 곧 매수가 나오겠죠. 어찌됐건 조정을 좀 오랜 기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대만을 볼까요? 대만도 이제 양봉이 났다가 빠지고 그리고 이제 매수 신호가 안 나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하고 비슷한 모양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한국은 약간 달라요. 한국은 저번 주에 SK 하이닉스 또는 이제 삼성전자 이런 반도체 지수가 좀 올라가면서 한국은 양봉을 냈고 그리고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오려고 딱 하잖아요. 그 우리 코스피 주봉이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다가 살짝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오려고 하는 찰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부담은 없는데 걱정은 이제 해외 지수가 안 좋거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안 좋으면은 한국도 이제 나쁜 쪽으로 또 잘 닮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은 뭐 그런 거 떠나서 난 단순하게 쉽게 생각한다면은 상당히 좋은 찬스다. 왜냐면 이제 오랜 기간 몇 개월이에요. 거의 한 8개월 동안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오려고 하는 찰나기 때문에
되게 좋은 찬스가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코스피가 그렇고, 그리고 코스닥도 되게 좋은 모습이에요. 코스닥은 벌써 이제 매수 신호가 나왔거든요. 오히려 코스피보다 코스닥은 한 1.6배? 거의 뭐 150일이니까 거의 10개월? 뭐 10개월 거의 가까이 조정을 받았죠. 이게 매도 신호가 나온 게 언제예요? 작년 4월 달이니까 18개월, 8개월, 9개월 조정을 받은 거죠. 그리고는 매수 시가 나오는 거니까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더 좋은 모습이 나온다라고 보이는 거고, 근데 이제 코스피의 이제 많은 시총을 차지하는 게 코스닥에서 많이 차지하는 게 뭐냐면은 시총을 많이 차지하는 게 이제 바이오죠,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이게 이제 뭐 많이 차지하니까 바이오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2차 전지가 올라갈 가능성, 반도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쪽으로 올라간다면은 이게 이제 어찌됐건 이제 이게 어, 골이 깊으니까 매수 신호가 나오면은 이게 반등도 좀 더 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이 모습은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차피 주식쟁이니까 부정적인 것보다는 좀 긍정적인 면을 더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입장이고, 어찌됐건 긍정적인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미국과 미국, 그리고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약간 좀 부정적인 게 유지되지만은 한국은 좀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뭐 그거는 이제 한국이 유독 약 몇 개월에 8월 달, 7월 달부터 이제 한국 시장은 더 약했던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도 생각하기에 한국이 유독 더 약한 모습을 보여서 가격적인 배력에서 좀 더 매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이제 저점 매수를 해서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오랫동안 지속됐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외 기업에 대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면은 중간에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질문 하나 올라왔는데 요거는 이제 음, PB랩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PB랩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이제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인데 뭐 별 내용은 없었어요. 별 내용은 없었고 이제 가장 이제 저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엔비디아 쟁순환 CEO가 이제 세스 라스베가스 이제 가전 박람회에서 이제 기조연설을 했던 내용이죠. 뭐 이제 그 내용은 이제 텔레그램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많이 나와서 뭐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이제 여의도 스터디에서 이제 주식을 잘하는 후배가 이제 어, 엔비디아를 이제 거의 뭐 2년 가까이 이제 계속 연구하고 있고 그걸 집중 투자하고 있는 후배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어저께에서도 이제 이 세스 기조 연설을 듣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테슬라가 실적이 사실은 별 볼 일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하고 해서 뭐 이제 트럼프 2.0 시대에서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또 뭐죠? 어, 로켓 우주 사업 그리고 로봇 여기에
하나 더 붙는다면 이제 AI 쪽이 붙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요거는 아직은 이제 돈이 되는 건 아니고 약간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이제 기대감이 있는데 특히 이제 자율주행에 관련돼서는 만약에 이제 이게 진짜 시행이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FSD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만약에 구독료를 받는다고 하면은 이제 진짜 이제 실적으로 연결이 되겠죠. 어찌됐건 이제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에 대한 기대감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엔비디아는 잠깐만요. 엔비디아는 이제 AI GPU 가속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서 결국은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이제 거의 2년 동안 큰 폭의 상승을 해서 이제는 이제 조금 답보 상태 있잖아요. 답보 상태. 그러니까 옆으로 이제 행보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이제 투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실적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이제 블랙웰이 뭐 어, 이제 잘 팔리는 거 200이 뭐 잘 팔리는 것도 물론 이제 기대감이 있는데 이건 벌써 이제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거죠. 블랙웰이 이제 잘 팔리는 거는 벌써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테슬라처럼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되면은 주가가 이제 다시 신고가를 향해서 다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그 후배 얘기는 실적이 아니라 테슬라처럼 기대가 붙으면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이제 전제 조건이 이제 원체 실적이 너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더 좋아지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는 이제 뭐라고 하죠? 우리 멀티플 상승이라고 하죠. 멀티플. 이게 이제 돼야지 엔비디아가 주가가 다시 신고가를 향해서 갈 건데 그럼 그 기대감이 뭘까라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이 세스 기조연설에서 쟁순왕이 얘기하는 거를 들으면서 이제 나름 정리한 게 이제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에이직이에요. 지금 이제 에이직 보면은 지금 이제 제일 잘 나가는 게 뭐였죠? 그, 이거 에이직 하는 회사가, 어, 이름 까먹었다. 브로드웨이. 브로드닷컴. 브로드하고, 뭐 이제, 팔로아토. 팔로아토는 아니죠. AI 데이터를 가반으로 하는 거고, 브로드커밍하고, 그리고, 이름을 까먹었네. 잠깐만요. 마벨이네, 마벨. 마벨이 잘했거든요. 근데 이 에이직을 원래 이제 엔비디아가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잘하고 있는 거를 브로드컴하고 마벨이 들어와서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한 거고 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을 얘네들이 이제 먹어서 이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 에이직을 이 엔비디아도 더 집중해서 이 브로드컴이나 마벨이 돈을 버는 분야를 뺏기지 않고 엔비디아가 이제 블랙에임만 아니면 이제 H 가속기만 파는 게 아니라 이 에이직도 더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로도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지금 이제 테슬라가 FSD를 이제 뭐 구독료로 하는 건데 이 구독료는 테슬라 자동차에게만 해당이 되는데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 기술을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에게도 판매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판매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벤츠나 토요타나 뭐 현대차가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FSD를 다운받아서 된다고 하면은 이 회사들의 이미지가 테슬라에 종속되는 느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벤츠나 토요타나 현대차나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 제조사들은 테슬라하고는 적대적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테슬라하고는 자율주행에서 이 테슬라가 많이 먹겠지만은 얘네 테슬라 밑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엔비디아의 자율주행의 이쪽으로 조인을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제휴라는 개념, 종속이 아니라 제휴라는 개념으로 엔비디아의 자율주행에 들어갈 거다라고 했고, 뭐 이번에 발표했을 때 현대차도 그리고 뭐 토요타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거의 뭐 자동차 메이커들 열댓 개가 이제 엔비디아 자율주행을 선행을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이제 이게 이제 어, 되게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했고, 세 번째는 로봇입니다. 로봇도 당연히 이제 테슬라가 제일 잘하는데 이 로봇이 이런 그 하드웨어적인 기계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건데 그거는 이제 결국은 AI를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엔비디아가 잘하는 거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그 이번에 그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B2C 컴퓨터를. 근데 요거까지도 이제 침범을 하니까 요거는 이제 다 B2B 영역이고 B2C까지 해서 개인용 AI까지 시장을 먹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뭐랄까요? 이 엔비디아의 실적을 가져다 주는 기대감으로 형성이 돼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그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일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그 유튜브나 아니면 이제 텔레그램에서 전문가들이 이번에 쟁순황의 기조연설에 대해서 분석한 글을 보면은 그냥 이제 나와 있는 거를 이제 그냥 어, 단순하게 해석한 수준인데 후배는 한 번 더 상상력을 가미해서 어, 이제 향후 미래 실적 부분에 대한 어떤 예상치 또는 기대감을 생각을 해가지고 엔비디아 주가를 되게 좋게 해석을 하더라라는 면이 저는 이제 되게 와닿아서 이 부분을 이제 여기서 설명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의 음, 예, 왜 여기 나왔네, 브로드컴 앱에.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설명 들었고 되게 매력이 있어요. 엔비디아가 사실은 실적 성장 속도는 전 세계에서 지금 1위잖아요. 전 세계에서 1위인데 실적이 좋다라는 건 이제 다 알고 있는 거고, 거기에 하나 이제 꿈이나 기대감을 반영을 해야지 테슬라처럼 주가가 움직일 텐데, 그 부분이 꿈과 기대감이 지금 말씀드렸던 네다섯 가지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도 테슬라처럼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후배는 설명을 했는데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설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간신 기업에 대한 주간 업데이트인데 사실 경동나비엔도 참 이게 이 주식이 참 웃겨요. 경동나비엔은 뭐 다 알다시피 이제 그 온수기하고 온수기하고 그리고 이제 보일러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수출 비중이 되게 높아요. 수출 비중이 72%잖아요. 수출 비중이 72%고 그리고 미국 비중이 61%니까 사실 되게 훌륭한 회사죠. 훌륭한 회사. 그리고 이 회사의 실적을 보면은 매년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을 해요. 꾸준하게 성장해요. 근데 이제 이 성장 속도가 이게 이 성장 속도가 늘 일정하니까 좀 매력이 없었던 것뿐이거든요. 매력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매력은 상당히 높은데 주식을 사기는 애매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성장 속도가 다른 걸 비해서 이제 가속도라고 하죠. 이 성장 가속도, 이 가속도가 되게 좋은 편인데, 근데 더 좋은 기업들이 늘 먼저 있어서 이것들을 먼저 주식을 매매하다 보니까 이 경동나비에는 늘 이제 약간 좀 세컨에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주가가 약해 보이다가 깜빡 잊고 있으면은 또 어느 순간에 주가가 또 올라와 있고 주가가 올라와서 이제 주식을 이제 이제 좀 부담스러우면서 좀 잊고 있으면 또 어느 순간에 또 주가가 빠져 있고 또 빠져 있어서 이제는 아닌가 봐요 하면은 또 주가가 또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경동나비에는 결론은 회사는 되게 좋은 회사다. 그리고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시장이 미국을 상대로 그리고 글로벌리 성장을 하기 때문에 글로벌 대상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성장성이 나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회사고 대신 성장성이 가파르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는 관심을 두지 말고 주가가 하락을 해서 61선 아래로 있거나 아니면 61선과 181선의 역별이 있을 때는 어, 이 경동나비원을 관심 있게 한번 보자. 그때 가서 주식을 사면은 분명히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경동나비원은 관심 있게 보는 기업으로 놓고 지금 사지 마십시오. 지금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살 때가 아니고 이제 또 뭐 한 6개월 후에는 어느 순간에 또 조정을 받아서 찔쩍찔쩍 거리면은 그때 가서 이제 관심을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동라이브에는 그냥 이제 그런 기업이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JYP 엔터 요즘 엔터주가 좋거든요.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주식 시장을 보면은 이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 있고 잘 나올 거라고 기대되는 기업이 있는데 이제 작년에 보면은 실적이 잘 나와서 올라간 기업들이 많죠. 뭐 예를 들면은 전력기기, 화장품, 미용기기, 그리고 뭐 뭐죠? 그 보톡스, 그리고 방산, 그리고 이제 기대는 이제 뭐 뭐죠? 조선. 이게 이제 대부분 요렇게 되죠. 요렇게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 이제 연초돼 갔잖아요. 됐잖아요. 2025년 이제 새해가 돼서 올해 좋아질 거라고 기대되는 1순위가 엔터주예요, 엔터주.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2024년도에는 엔터주가 실적이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약간 이제 감익이 되는 모습 또는 이제 증가를 하더라도 증가폭이 좀 더딘 모습이 나와서 주가는 재미가 없었고, 어, 새해에 돼서 2025년에 대한 실적이 개선이 될 거라고 기대되는 첫 번째가 조선주기도 하지만은 가장 큰 거는 엔터주예요.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의 이제 올해 실적 가이던스를 보면은 엔터주가 가장 가파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JYP 엔터가 있고 하이브가 있는데 뭐 둘 다 뭐 좋아요. 둘 다 좋은데 저는 이제 하이브를 더 관심 있게 보죠. 왜 그러면 이제 BTS 멤버들이 군대 갔다가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다 제대로 해서 완성체의 모습을 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이브를 좀 더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건 이제 이 하이브와 JYP를 이 두 개는 꼭 관심 있게 보자라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이브, JYP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말씀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어유도 사실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또 악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 이제 스터디 제가 이제 디오유를 이제 그 텐센트와 제휴를 맺어서 어 이제 1, 2년 사이에 실적이 2배 이상 증가할 거라는 거를 이제 제가 스터디에서 이제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스터디 후배가 이제 디오유를 탐방을 갔다 왔어요. 엊그저께.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기를 카카오 뭐 여전히 이제 좋다고 하죠. 탐방한 후배가 좋대요. 뭐 저도 좋다라는 거 인정을 하는데 근데 이제 악재가 나온 게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카카오가 이제 SM을 인수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글로벌 팬덤 플랫폼이라고 해서 베리즈라는 거를 이제 출시를 했는데 이 베리즈를 왜 만들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부분을 갔다 온 후배가 이제 물어봤을 때 SM 소속 아티스트가 이 베리즈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SM의 아티스트가 이제 디오유의 버블에 이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의 이버스에 이제 등록을 하기로 하이브하고 이제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SM 멤버들이 지금 카카오 엔터가 만든 베리지 플랫폼에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없는데 왜 이걸 만들어 가지고 투자자들한테 이제
불안감을 주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DOU는 이 요거 때문에 조금 이제 약간 좀 대기 상태예요. 뭐 지금 주가가 빠져서 21선 밑으로 떨어져서 좀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갈등을 때리고 있는 와중에 이런 악재가 나와가지고 지금은 조금 관망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엠노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엠노도 이제 올해 실적이 되게 개선이 될 것 같은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제 엠노가 이제 그 2년 전인가요? 원래 이제 이 엠노라는 회사를 제가 탐방을 갔다 와서 비즈니스 모양이 되게 좋았었어요. 되게 좋았고 기술력이 거의 글로벌 탑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엠노라는 기업을 되게 좋게 봤었는데 2년 전쯤에 이제 삼성 SDS에서 인수를 했죠. 인수를 했고 여기 얘네가 갖고 있는 기술을 삼성전자에 이제 작년부터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서 작년에 실적이 이제 좋아졌거든요. 실적이. 그런데 이제 여기 삼성전자 이제 삼성그룹에 공급하는 것도 기대감으로 상당히 매력이 있고요. 근데 더 큰 기대감은 이제 미국의 이제 오나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엠노하고 비슷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고 그 소프트웨어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공급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인데 여기에 이제 엠노하고 삼성 SDS가 조인을 해서 이쪽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오나인이 미국에서 프로그램을 공부하면 플랫폼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제 유저들이 이제 이 앱노의 이 탑 기술을 다운을 받으면은 이제 돈을 이제 이 앱노가 돈을 벌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삼성 그룹에 이 프로그램을 납품함으로써 실적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미국을 진출하는 원년 계기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엠노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올해 가장 기대감이 큰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엠노를 좀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엠노를 좀 보십시오. 그리고 이 케이던시아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O9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제 삼성 SDS하고 엠노가 따로 만든 이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거는 이제 잘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요것보다는 이 O9의 음, 플랫폼에 탑재한 것이 더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엔진. 제가 이제 조선주, 우리나라의 조선주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고, 대신, 이제 그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이유는 중국이 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봤고, 대신 이제 원체 이제 조선주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조선주는 관심 있게 보지는 않지만은, 엔진 회사는 관심 있게 보자. 왜 그러냐면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배를 만드는데 엔진은 한국에 있는 업체에 엔진을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엔진 회사는 한국에서 잘 되는 거 또는 중국에서 잘 되는 거가 믹스가 돼서 더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엔진 업체를 잘 관심 있게 보자라고 해서 한화 엔진 그리고 이제 HD 현대 마린 엔진 그리고 STX 엔진 이렇게 세 개 STX 엔진은 이제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고 하나 엔진하고 HD 마린 엔진을 이제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좀 속상한데 어찌됐건 이제 하나 엔진이 중국에서 수주를 받았어요. 지금 보면은 계약 금액이 6,200억, 6,300억 정도의 계약금이고 작년 매출액의 73%가 아시아 지역이라고 되는데 아마 중국이겠죠. 왜냐하면 배를 만드는 데가 중국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작년 매출액의 6,300억, 약 73% 해당되는 수주를 받은 거예요. 그 3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조선 호황을 우리나라 엔진 업체들이 수혜를 받고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이 엔진 업체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두셔야 된다고 보고, 다만 최근엔 주가가 올랐으니까 지금은 이제 사면 안 되죠. 지금은 사면 안 되고 또 이제 2, 3개월 또 지나면은 또 조정을 받을 거잖아요. 그때 가서 또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PR인데요. APR이 지금 되게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도 잘 팔리고 있고, 그리고 뷰티 디바이스도 잘 팔리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밑에서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은, 이게 좀 사놓고 좀 버티면은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는데, 이게 이제 언제 오를지를 모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관심 종목에 넣고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APR이 자사주까지 소각을 한다라고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 주주 환원, 소액 주주 환원에 대해서 이제 진심 어린 모습을 살짝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APR을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자. 왜냐하면 실적은 여전히 좋은데 주가가 아직은 밑에서 계속 놀고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첫 번째 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APR은 계속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두 번 제가 올렸네요. 두 번 올렸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개별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개별 기업에서 어, 코롱 티슈진이 되게 이제 매력적이에요. 코롱 티슈진이. 이 코롱 티슈진이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바이오 회사들이 열풍이 불면서 셀트리온이 열풍을 불었고 삼바가 이제 많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한국 주식시장에 바이오 열풍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열풍에 돈을 벌겠다라는 많은 이제 바이오 관련된 회사들이 상장도 하고 주가도 많이 상승하면서 사실은 이제 엄청난 뭐 나쁘게 얘기하면은 사기 행각이 되게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투자자들이 손실을 많이 봤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롱 티슈진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무릎 관절의 연골은 재생이 안 된다라고 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코오롱 티슈진이 이제 코오롱 그룹이라는 회사를 이름을 깔고서 이제 뭐 인보사 어 그 무릎 관절용 어 소생을 시킨다라는 거 해서 한국 시각처의 허가를 받아서 왠지 이제 기대감을 되게 많이 가졌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사기극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다큐 이제 뭐 방송국 다큐에서 뭐 사기 또는 이제 부작용 뭐 또는 뭐 효과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TV나 이제 언론에서 나와서 코롱 티슈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요.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한 3, 4개월 전에 이제 그 코오롱 그룹의 이웅렬인가 이웅렬 회장이 이제 무죄 판결을 받고 그리고 주가가 이제 상당히 많이 올랐고 또 이제 텔레그램의 모 유명 텔레그래머가 코오롱 티슈진을 이제 언급을 해서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고 공부를 해봤더니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부분이 보여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이제 코롱 티슈준을 제가 이제 공부한 것 중에 옛날 내용부터 말씀드리면은 코롱 티슈준이 이제 인보사죠. 인보사가 이제 2017년 11월 달에 한국 시각처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라고 해서 이제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개발 기간이 20년 걸렸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무릎이 이제 많이 상하니까 이제 약 이 식약처 승인을 받은 다음에 1년 동안 시술권이 2,600건 받았으니까 상당히 인기를 얻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은 이제 1년 동안에는 2,600건이고 그리고 이제 이슈가 터진 게 요게 먼저 터졌네요. 어,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무슨 일이 터졌는데 무슨 일이 터졌냐면은 이게 이제 그 2019년 4월 8월에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그리고 2019년 5월 달에 거래 정지가 됐는데 이 거래 정지가 됐던 이유가 얘네가 이제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으려고 임상을 진행을 했었어요. 임상을 진행했었는데 이제 FDA에서 이제 그 약물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이 약물이 이제 코롱 티수지는 어 골 세포라고 이제 연골 세포라고 이제 메모를 해서 이제 리포트 작성해서 올렸는데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연골 세포도 있는데 연골 세포 안에 또 다른 세포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 세포가 여기 보면 293 세포라고 해서 신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몸 우리 신장이 있지 않습니까? 신장 유래 세포인데 신장이 왜 유래 세포를 집어넣냐면은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연골세포가 1액이고 연골세포가 1액인데 이게 3이고 2액이라고 신장 유래세포를 1로 해가지고 3대 1로 이제 섞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그 코롱 티수지는 신장 유래세포를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언급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거였고, 미국 FDA에서는 연골세포라고 해서 리포트를 썼는데, FDA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신장 유래세포가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제 코롱 티수지에 얘기를 했던 거고, 그게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행정소송이 되고, 거래 정지가 되면서, 이제 소송까지 가서 진행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니까 이 신장 유래 세포가 왜 들어갔냐면은 통상 이제 그 연골 세포 우리가 이제 그 코롱 티슈의 인보사에 이제 무릎 재생시키는 주사는 연골 세포가 100%가 들어있을 거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한 30, 30%, 25% 정도는 이제 신장 유래 세포가 들어간 거죠. 신장 유래 세포를 왜 넣냐면은 이게 이제 그 염증을 이제 줄여준대요. 왜냐하면 이제 무릎이 이제 통증이 생기면은 무릎 내에 염증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염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신장 유래세포에서 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신장 유래세포를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신장 유래세포에서 배양을 시키면은 이 세포가 빨리 번식을 한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번식하는 기능이 우리가 이제 암세포 있지 않습니까? 암세포의 가장 큰 특징은 빨리 번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종양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암세포의 성격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여기서 배양을 한 세포를 방사선을 쬐가지고 이 그 세포의 기능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죽인 신장 세포에서 TGF 베타만 끄집어내 가지고 그 TGF 베타랑 골 연골 세포랑 섞어 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걸러내는 작업 중에서 그냥 이 그 신장 세포 293 세포가 같이 들어갔었나 봐요. TGF 베타 그리고 293 세포 그리고 연골 세포 이 세 가지가 믹스가 됐었던 거를 코롱 티슈즈는 알고 있었고, 근데 그 코롱 티슈즈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거를 이제 시약처나 FDA에 이제 임상 실험할 때나 그럴 때는 그거를 명시를 안 했던 거죠. 그 부분을 이제 문제 삼아 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서로 다툼이 있었던 거고, 뭐 결론은 어찌됐건 무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인즉 뭐냐면은 어,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회사가 신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원료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거를 인위적으로 했던 아니면 인위적이지 않게 했던 그 부분은 실험실의 오류로 해석이 한다라고 해가지고 어찌됐건 무죄 판결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죄 판결이 한국에서는 난 거고 그 대신 이제 미국에서는 FDA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봐서 코롱 티수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요런 이유 때문에 어, 음, 연골세포가 들어간 것도 있지만은 신장세포도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리포트로 작성해서 줬더니 FDA에서는 통과를 해가지고 그냥 임상 2상도 그냥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임상 3상도 그냥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 한국에서는 지금 인보사는 못 팔고 있는 거고 미국에서는
임상, 이상 다 끝냈고 3상까지 다 끝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잠깐만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그때 이제 우리가 뉴스에서 크게 다뤘던 부분은 뭐였냐면은 신장 유래세포가 이제 번식력이 좋으니까 이게 이제 종양을 암세포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뉴스에서는 되게 많이 이제 부각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코론 그룹에 아니면 코론 티슈즈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인식이 머릿속에 확 박혀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그런 건 다 무효로 된 거고, 그러니까 무죄라고 판결이 된 거고, FDA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됐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2020년 4월에 미국 FDA 임상 3상을 제기했고, 그래서 FDA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답니다. 그런데 이제 임상 결과가 나쁘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미국의 임상 이상 결과가 중증도 고관절 환자라고 해가지고 그레드 3이면은 이제 상당히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 대상으로 102명 대상으로 했는데 안정성 이제 종양은 이제 한국에서 임상을 진행했던 환자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거기서 약 10년 동안 종양 발생된 사례는 없었고, 그리고 임상 이상에서 인보사를 투여한 통증 지표가 염증 관련돼서 상당히 효과를 보여줬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장기 효과는 투약해서 약 80% 환자가 무릎 인공 관절 수술을 지원할 수 있었는데 그 지원된 기간이 5.9년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진행한 임상 이상 결과가 상당히 결과가 좋게 나온 거죠. 예,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코롱 이제 3상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3상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이상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2022년부터 임상 3상이 진행이 됐고 작년 3반기에 1,066명에 대한 임상이 다 투약이 다 됐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추적 관찰을 하고 있는 거고 추적 관찰을 약 2년 동안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26년 하반기까지 지켜봤다가 그 결과를 갖고 FDA 이제 결과가 좋으면은 FDA 신약을 신청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지금은 이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임상 이상이 결과가 이렇게 좋았었고 그리고 그다음에 임상 3상을 대략적으로 1,000명 정도 임상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2년 정도 추적 결체를 한 다음에 결과가 잘 나온다면은 FDA 승인을 받으면은 이제 글로벌리 어,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글로벌리 관절에 관련된 신약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되게 매력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제가 코롱 티슈즌이 물론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코롱 티슈는 되게 사기 회사라는 이미지가 너무 박혀 있어서 사실은 이제 저도 안 볼라 하다가 자료를 더 보다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게 보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코롱 티슈는 좀 최근 주간에 한 4개월 정도 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사시면 안 되고 또 한 2달 정도 지나면은 분명히 또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근데 조정을 받으면은 또 강력하게 사셔야 될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코롱 티슈를 말씀드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제 코롱 티슈에 대해서 이제 많은 자료들을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PB 랩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제 제가 약간 변화가 있어요. 뭐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음, 지금 이제 그 실리콘투 비중은 여전히 갖고 있고요. HD 현대에서도 여전히 갖고 있죠. 근데 이제 하이브가 10%였는데 15% 늘렸어요. 뭘 팔았냐면은 비올 팔았어요. 비올. 제가 비올을 5% 갖고 있었는데 비올 주식을 다 팔았어요. 뭐 얘네가 실적도 좋고 그리고 소송에서도 다 이기고 그랬는데 주가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이제 근데 하이브는 더 사고 싶고 팔 주식이 없다 보니까 비오를 팔아서 하이브를 샀고요. 그리고 이제 산일전기를 팔았어요. 산일전기는
제가 올해 가장 많이 좋게 보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산일전기를 되게 좋게 보는데, 오늘 다 팔았어요. 그 이유는, 얘네가 이제 1월 29일, 이제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1월 29일 날에, 그게 있어요. 1월 29일 날에, 6개월 보호 예수가 풀립니다. 이제 산일전기가 이제 6개월 보호 예수가 풀리는데, 좀 많아요. 한 13% 정도 됩니다. 13% 정도 되고,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서 옆으로 좀 기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번 올렸다가 뺄지, 아니면 바로 뺄지, 사실은 그 기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야, 느낌이 최근에 이제 산일전기가 올라가면은 계속 두들겨 맞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올랐다 빠지기보다는 좀 빠졌다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 1월 29일이거든요. 1월 29일. 그러니까 이제 요 날 전후로 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이 이후에 사도 충분히 살 기회를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산일전기를 일단 팔았어요. 산일전기를 팔아서 뭘 샀냐면은 일단 후메딕스 딕스를 한 4% 샀거든요. 더 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제 후메딕스는 얘네가 이제 필러를 이제 브라질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바디 필러가 이제 올해 상반기 1분기에 이제 허가를 받을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휴메딕스가 실적이 좀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휴메딕스를 좀 사놨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이제 질문이 이거였잖아요. HD 현대건설기기에 대거 포트 변경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돼 있는데 예, HD 현대건설 기계를 많이 갖고 있어요. 많이 갖고 있어요.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많이 갖고 있는 이유는, 제가 이제 HD 현대건설 기계를 지켜본 지가 3, 4개월 됐거든요. 주가를 보면은, 이제 이 주가를 보면은, 얘네는, 실적이 별별 일 없어요. 별별 일 없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매출액이 2조 8천, 2조 3조, 3조 2천, 3조 5천, 3조 8천. 여기 이제 조금씩 성장했죠? 조금씩 성장했는데 올해 감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해는 빠지는 게 맞아요. 빠지는 게 맞고 내년에 이제 어떻게 될지가 이제 궁금한 건데 얘네는 건설 경기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글로벌리 지금 이제 그나마 경기가 좀 건설 경기가 붐이 불 때라고 생각하는 데가 이제 인도 그리고 중동 요 정도밖에 없어요. 뭐 다행히 이제 HD 현대건설계는 뭐 중국, 인도, 중동 뭐 전 세계 잘 팔고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제 인도하고 중국에서 어, 잘 되고 있는 게 요 정도 실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이 붙으면은 이 실적이 대략적으로 100%에서 200% 정도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재건이 붙으면. 왜냐하면 이 인도와 중동에 되는 이 인도하고 중동은 기존의 포크레인이나 불도저나 이런 게 좀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가 되는 개념인데 우크라이나는 거의 없는 개념에서 엄청나게 많은 건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얘네가 작년 6월 달에 폴란드에 해외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8월쯤인가 우크라이나에다 사무소를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이 땅 하면 이제 전쟁이 끝나고 재건하겠다고 하면은 정말 이 팔겠다라고 준비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기대감을 만빵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요때 이제 요 기간 동안 계속 주가를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가가 이렇게 빠진 거는 감익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빠진 건 맞는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주가가 더 빠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안 빠지고 옆으로 긴 거는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누군가 모르지만은
기대감으로 주식을 사놓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이 누군가 주식을 이렇게 사놨으면은 실적이 많이 좋아질 거를 대비해서 계속 올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 괜찮다, 괜찮다. 이거는 한번 베팅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베팅 종목으로 HD 현대건설기를 갖고 있고요. 되게 실적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예. 올해 말고 올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재건이 돼야 되는 거죠. 재건이 되면은 분명히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가 그리고 또 조정을 받았다가 진짜 실적이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막 뿜으면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관심 있게 그리고 기대감이 큰 주식 중에 하나. 그래서 이제 H현대건설기계를 좀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혹시 공유할 아이디어가 있거나 질문이 있으면 올려주십시오. 아,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LA 상품 관련해서 HD 현대건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뭐 원체 미국이란 나라가 건설 기계가 잘 돼 있는 나라예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미국 LA가 산불 났다고 해서 한국 기업이 수혜를 받을 기업은 하나도 없지 않을까. 그건 테마라고 보고 있는 거고,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별로 크게 연구를 안 하는 분야고, 이제 돈을 벌어야죠, 돈을 벌어야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은 정말 돈을 많이 벌 것 같습니다. 근데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VT가 저는 이제 약간 좀 조금 약간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아, 그 이제 어, 저번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VT는 제 개인적으로 예상보다 낮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주가는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고가까지 온 거였고 저는 이제 실리콘2는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냈는데 주가는 크게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 주식을 실리콘2를 좀 매수를 추가 매수를 더 했던 거고 VT는 상승하면은 매도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실적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게 예상보다 조금 더딘 실적인데 주가가 막 엄청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 생각에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를 올렸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면은 음, 좀 팔 기회를 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VT를 그때 이제 다 팔았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좀 떨어지면은 어, 살 의향은 있어요. 의향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의향은 있는데 막 의향이 크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제 제가 이제 진짜 이제 이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거를 이제 중요시 여기는데 VT는 제가 화장품을 리들샷을 제가 3번 써봤어요. 3번 써봤는데 어, 첫 번째는 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바를 때 따끔한 맛이 나니까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2번까지는 썼거든요. 그런데 3번째 사서 쓰니까 어,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부가 이제 거의 한 5개월째 쓴 거잖아요. 근데 별로 이렇게 좋아지는 느낌이 안 들어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니들샷이 마케팅 효과는 큰데 진짜 피부에는 효과가 작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실질적인 경쟁력은 좀 낮다. 그래서 이제 대신 저도 이렇게 속아서 3번 정도 샀듯이 이제 어느 나라나 진출하면은 3번 정도까지는 많이 사람들이 쓰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일본, 한국, 미국, 중국 진출한다면은 진출할 때 최소한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는 상당한 이슈몰이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중국에 이제 진출했고, 이제 중국에 이제 물량을 더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고, 중국에는 진출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실적이 개선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캐파업이 돼야 됩니다. 캐파업. 이 캐파업이 안 되면은 실적으로 나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 한국은 어, 지금 이제 캐파를 거의 다 돌려가지고 이제 일본하고 한국을 메꾸고 있는 거고 미국은 억지 해가지고 물건을 파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캐파업이 안 되면은 실적이 한계에 온 걸로 봐서 만약에 이제 요 VT를 만드는 화장품 자회사가 있잖아요. 걔네가 이제 캐파업을 진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는 주가가 오를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캐파업을 할 때가 된 게 아니냐라는 투자자들 얘기가 있는 거고 아직은 캐파업이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캐파업을 한다면은 그때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캐파업을 한다면은 주가는 분명히 오를 거다.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주가는 조정받으면 다시 또 오를 거라 봐요. 근데 이제 기분 나쁜 거는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가 올랐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어서 제가 좀 조금 정리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VT는 뭐 빠지면은 관심 있게 보셔도 된다라는 정도로 보입니다. 네, 다 좋아요. 저 제닉 되게 좋게 보고 있고 휴메릭스도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닉은 최근에 주가가 올라서 신고가 근처 갔다가 이제 있는 거라서 타이밍이 좀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이왕에 산다면은 21선 아래나 아니면 61선 아래로 61선 전후까지 왔었을 때 사시는 게 좋고요. 지금은 오히려 VT가 이제 조금 조정을 받아서 61선 밑으로 올라가죠. 61선 맞네요, 지금. 그래서 이제 오히려 VT를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타이밍적으로. 근데 뭐 60선 됐다고 뭐 바로 주식을 사는 건 아니고 뭐 어느 이 자리 어디인가에서는 저점을 만들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또 주식을 사도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뭐
막 지금 쏟은 제닉보다는 아, 회사가 좋은 거는 제닉이 제일 좋아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주가가 올라와 있으니까 지금 못 사는 거고 이게 61선까지 온다면 뭐 사도 되겠지만은 그건 이제 차후 얘기고 VT가 61선까지 왔으니까 VT를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제가 이제 후메릭스를 사는 이유는 어, 이제 슬슬 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이제 21선 밑으로 왔으니까 21선과 61선 사이에 저점을 만들어서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기대감을 갖고 이제 슬슬 살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휴메익스를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이 올해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브라질에 바디 필러가 공급이 되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휴메닉스. 현질에서는 휴메닉스를 1순위, 저 개인적으로. VT도 뭐 관심 있게 보셔도 되고, 제닉도 관심 있게 보셔도 되는데, 타이밍적으로 제닉은 조금 늦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하여튼,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는 걸 하겠습니다. 하여튼,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